안녕하세요. 똑똑한 형 팀장입니다. 저는 1년에 200여 개의 업체를 자문해온 경영 컨설턴트입니다. 오늘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직접 해봤는데 자꾸 안 돼서 답답하신 대표님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. 중소기업 정책 자금에는 중진공, 소진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대표님들 만나면은 하시는 말씀 중에 아니 중진공 자금 왜 자꾸 떨어지지? 누구 대표는 3억이나 받았다는데 나는 왜 안 되는 거야? 정책 자금 원래 안 되는 거 아니야?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는 대표님들이 좀 많으신데요. 제가 1년에 200여 개 이제 기업을 자문해온 컨설턴트로서 대표님께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 영상 보고 반영하시기만 해도 대표님께서 정책 자금 받으실 수 있는 확률, 제가 봤을 때 가능성 10배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1년에 200여 명의 대표님들을 상담하다 보면은 안타까운 경우들이 좀 많은데요. 아니 이 부분만 좀 잘 하셨으면은 자금이 바로 승인됐을 텐데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전문가에게 컨설팅 받지 않아도 스스로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첫째, 세금 줄이기에만 집중한 재무제표는 이제 그만하세요. 대표님들 만나다 보면은 유난히 영업이익률이 좀 적어 보여서 여쭤볼 때가 있어요. 그래서 대표님 영업이익률이 좀 낮은 편인데 원래 이 정도로 업계가 조금 낮은가요? 여쭤보면은 사실은 좀 너무 세금이 많이 나와서 좀 줄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. 요거는 사실 타당하게 절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보면 세금을 그동안 잘 내고 이익이 잘 나오는 기업에게 정책 자금을 주고 싶을까요? 아니면은 세금 최대한 안 내려는 게 보이고 이익도 별로 안 나서 이걸로 돈을 갚을 수 있을까 하는 업체에게 돈을 빌려줄까요?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한번 생각해볼 때도 평소에 나한테 밥도 잘 사주고 돈도 좀 잘 번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내가 좀 돈 쓸 일이 생겼는데 잠깐 빌려줄 수 있냐 하면은 그래 얘 정도면 갚을 수 있겠지 하고 빌려주시겠죠. 왜냐면 이 친구는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 걸 제가 평소에 봤으니까. 근데 밥값도 사실은 잘 내지 않고 맨날 어렵다 하는 친구가 갑자기 돈 빌려달라고 하면은 이 돈이 나한테 돌아올까? 이런 생각 솔직히 하시잖아요. 정책 자금도 결국 빌려준 돈을 갚을 수 있는 기업인가 세금을 성실하게 내왔냐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. 지금까지는 절세에 집중하셨다면 앞으로는 재무제표를 정책 자금 잘 받을 수 있도록 작성하셔야 합니다. 예를 들면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해서 영업이익을 많이 줄어들게 하는 부분들을 안 하시면 좋겠죠. 이 부분은 관리해주시는 세무사 분들과 논의하셔도 되고 자문을 구하셔도 좋습니다. 법인세, 종합소득세 당장은 아까울 수 있지만 이익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재무제표 작성해주세요.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원활하게 사용해서 회사를 좀 더 빠르고 탄탄하게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무작정 신청 절대 하지 마세요. 그냥 일단 정책자금 신청해보자고 될 수도 있잖아? 라고 생각하시고 정책자금 되신 적 있으실까요? 아마 없으실 겁니다. 자금 신청 조건이 되는지 확인도 안 하시고 무조건 신청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요.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이렇게 계속 지원하는 회사가 많다 보니까 중진공의 경우에는 동일 기업당 지원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. 무조건 신청을 한 다음에 부결이 난 후에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신청하려고 하는 기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신청 제한 조건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. 만약에 거절된 이유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 부분 보완하시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하셔야 합니다. 어떤 기관에서 어떤 신청 조건을 요구하는지 다른 영상에서 좀 더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. 셋째, 세금 절대 밀리지 마세요. 대표님들께서 그거 한 번 밀린 거다, 아니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. 그럼에도 세금 절대 밀리시면 안 됩니다. 운영을 하다 보면은 자금이 막힐 때가 있으시죠. 원자재 값은 나가고 들어오기로 한 돈은 안 들어오고 이러다 보면 그러실 수도 있지만 정책 자금을 신청할 당시에 세금 체납이 있으면 바로 거절입니다. 게다가 대출을 해주는 일부 기관은 세금이 밀린 기록이 있으면은 이미 갚은 상태여도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. 사실 세금으로 정책자금을 내어주는 건데 세금 체납이 있으면 안 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.
만약 세금 밀린 적이 있으시면 그게 얼마였는지, 얼마나의 기간 동안 밀렸는지, 금액은 어느 정도였는지 이런 확인이 필요합니다. 왜냐면 그에 대한 솔루션이 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. 이미 잘 하고 계시겠지만 세금을 위한 자금은 미리 빼두시는 게 좋으시겠죠.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서 피해야 할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이 3가지만 잘 지키더라도 정책자금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. 좀 더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은 대표님들은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. 첫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지만 100% 예약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 왜냐면은 기존의 대표님들을 관리해 드리는데 많은 시간을 좀 쏟고 있기 때문인데요. 만약에 전화 연결이 안 되면 문자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. 이제 저희 2-3개의 영상을 좀 더 보시면은 정책 자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똑똑한 형 팀장이었습니다.